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적조 출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조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합니다. 어제부터 운영되는 적조 재해대책 상황실은 도해양수산과학원과 시군수협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예찰반과 총괄반, 상황대책반, 지원반 등 4개 반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적조 특보 상황 관리와 방제대책 추진, 피해량 조사와 피해 복구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 188억 원, 2016년에는 347억 원의 적조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다행히 피해가 없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준공영제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지자체도 사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운전기사 11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여수의 한 시내버스 회사입니다. 내년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키려면 40명에 가까운 기사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있는 직원들마저 근무 여건이 나은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난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산단 출퇴근 버스가 저희들하고 이제 임금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거기는 아침, 저녁 그렇게 2회 정도만 운행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 버스 운영은 업체가 맡되 운영 적자를 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준공영제가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한 해 소요되는 예산은 군지역은 30에서 50억 원, 시지역은 2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임금 인상 등의 변동 요인까지 고려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 정부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준공영제를 확대하겠다며 올 연말까지 관련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에 일부 지자체도 파급 효과와 소요 예산 등을 분석하는 등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내버스를 과연 이제 수익 구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제 시민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뭐 시나 또 시의회 또 시민단체들이 한번 좀 고민해야 될 시기이지 않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방만한 경영 등 각종 부작용과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준공영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 시내버스 노조는 상급단체와 연대해 각 지자체에 준공영제 도입을 공식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군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을 강화합니다. 고흥군은 이에 따라 관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자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내 경로단과 전통시장, 행사장 등에서 온열질환 예방과 대처에 대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은 무더운 날씨가 원인인 질환으로 발열과 어지럼증, 구토, 근육 경련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서 모두 10곳이 선정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에서 여수시 한려동의 역전 한지붕 한솥밥 사업 등 10건의 사업이 선정됐다며 김영록 지사의 공약인 살고 싶은 우리 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생 사업은 지역 주민이 사업 계획을 직접 수립해 제안하고 도시 재생 과정에 직접 참여해 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점단위 프로젝트로 사업 규모에 따라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국비가 지원됩니다. 민선 7기 자치단체의 시정 방향과 현안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광양시입니다. 민선 7기 광양시는 전남 제1의 경제도시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철강 중심의 산업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을지는 과제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민선 7기 광양시 행정의 핵심은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광양항을 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철강 중심의 산업 구조를 다변화해 미래 신성장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전기 자동차 드론 같은 최첨단 산업을 유치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포부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 분야 목표는 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정방위적인 미래산업 유치 노력과 정부와의 광양 발전 연계 추진, 그리고 기업체 산업체질 개선이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이 선거 기간 내건 5대 핵심 공약도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66만 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과 이순신대교 해변 공원 조성, 섬진강 건역 100기를 복원하고 마리나항을 만들어 용호남 통합 상징지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 시장이 민선 6기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던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도 지역의 이슈입니다. 중앙 차원의 사학과학 개정과 공영형 사립대 추진이 건의됐지만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목성지구와 와우지구, 광양의암지구 개발 등 민선 6기 시작한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도 필요합니다. 민선 6기 유치된 도립미술관과 예술고의 차질 없는 준공과 목질개 화력발전소 건립 문제도 관심사입니다. 민선 7기 경제와 삶의 질을 높이는 양대 축으로 행정 추진을 구상하고 있는 광양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민선 7기 광양시의 청사진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가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창의 공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광양시는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등 18억 원을 투입해 중마도서관 유휴부지에 청년 창의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창의 공간에는 청년 공유 공간과 청년 카페, 청년 활동 지원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순천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 주차장을 확대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상반기 신대지구 등 관내 28곳에 공유 주차장 500여 명을 설치해 무료 개방하고 있다며 주차난이 심각한 5곳을 추가 선정해 설치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도심 내 자투리 땅을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활용하는 공유 주차장은 예산 절감과 주민 호응 등 실효성이 커지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대회의 꽃은 하이다이빙 종목을 보통 꼽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도시를 알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에 열리는 광주 수영대회 조직위는 하이다이빙 장소로 조선대학교 운동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수영연맹은 다른 곳에 미련이 있는 듯합니다. 정용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러시아 카잔 대회에서도 지난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에서도 도시를 알린 히트 상품은 20여 미터의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하이다이빙 경기였습니다. 카잔은 러시아 궁전을 비롯한 아름다운 시내 풍경을, 부다페스트는 국회의사당과 다뉴브 강을 배경 삼아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도시를 홍보했습니다. See, but that's been great, really good, and we're here for the Grand Prix. It's great. We've really enjoyed it. The weather's been perfect. Yeah. 내년 광주대회의 경우 수차례 변경 끝에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 근대 건축물인 조선대 건물 등이 중계 화면에 드러나는 조선대 운동장으로 하이다이빙 경기장이 결정됐습니다. 조선대 운동장에 6m 높이의 수조와 다이빙대를 설치한 뒤 경기를 진행하면 광주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수영대회 개최 1년을 앞두고 광주를 첫 방문한 훌리오 마글리오네 국제수영연맹 회장이 방한 기간 중에 기술위원과 함께 여수를 방문합니다. 오픈워터 경기가 열리는 여수에서 하이다이빙도 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Y llegaremos a un acuerdo con el comité organizador, no es cuestión de que esto es un trabajo conjunto, el comité organizador y la FINA. 이에 대해 조직위는 여수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커서 일정한 높이를 유지해야 하는 하이다이빙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은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영대회 개최 도시가 광주라는 시민들의 정서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영대회 D-1년 행사를 하이다이빙 경기가 열리는 조선대에서 진행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 조직위는 훌리오 회장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는 9월 전남에서 처음으로 수목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특정 정시관이 아닌 전통시장과 광장, 학교 등 지역 전체를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비엔날레여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구도시 목포를 상징하는 오거리입니다. 갤러리가 없던 시절 다방과 거리, 광장까지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나 공연장이자 전시회장이 됐습니다. 특히 수묵화는 예양 남도의 심장이었습니다. 남종화가 맥이 이어져 왔고 앞으로 그 맥을 이어가면서 역사적인 의미로 집회가면서 더 활동하고 더 확산되지 않겠느냐. 80년대를 지나며 예양의 향기는 시들해졌고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전통 수묵의 아름다운 과거를 미래로 연결하는 오늘의 자리. 2018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오는 9월 목포와 진도에서 열립니다. 프랑스 등 15개국 25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2달 동안 계속되는 수묵 비엔날레의 특징은 지역 전체를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수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전남 예양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유상이 좀 높아갈 거라고 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앞치마에 아이들의 손에 들린 북 끝에 시민들이 모이는 거리와 광장 속에 수묵의 향기가 파고듭니다. 특별 전시관이 아닌 삶이 있는 지역 공간 곳곳을 전시장으로 활용해 지역이 살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비엔날레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비엔날레 행사는 광주와 부산 비엔날레 등 모두 7개.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특히 그동안 정확한 영문 표기가 없었던 우리나라 수묵에 올바른 명칭을 부여하는 정명 운동도 함께할 예정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검찰이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공무원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4월 시민단체가 상포지구 준공 인가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주 전 시장과 공무원들을 고발한 건에 대해 사업의 축소 변경은 시장의 재량 범위였고 공무원들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개발업체 대표 김모 씨와 공무원 박모 씨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기가 무척 깨끗합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마이크로그램에 불과할 정도인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충청도와 군산 등 전북 일부 지방에는 소낙성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다가 차츰 그치겠고요. 영동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더위는 심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지만 바람이 선선하게 불겠고요. 동쪽 지방은 대구가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